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경제 퍼즐 하나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네로라 하는 브랜드 하나 없이 어떻게 거대한 트럭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경제학자들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뭐랄까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겁니다. 아니, 유명 브랜드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 2위 시장이 될 수가 있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을 잡으시려면 2007년 수치를 한번 보시죠. 기존의 최강자였던 미국 시장은 거의 성장을 멈췄는데 중국은 무려 28%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어요. 이건 그냥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을 집어삼킬 듯이 폭발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말이죠. 이 시장이 무슨 거대 기업 몇 개가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려 100개가 넘는 회사들이 막 뒤엉켜서 싸우는 그야말로 춘추전국 시대 같은 전쟁터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제품 아키텍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근데 사실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세상을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형.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모든 부품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거예요. 하나를 바꾸려면 전체를 다 손봐야 하죠. 반면에 모듈형은 레고 세트 같은 겁니다. 규격화된 블록들을 그냥 가져다가 척척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죠. 우리 주변의 PC가 대표적인 예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를 한번 따라가 보죠. 어떻게 오래된 오스트리아 트럭 하나가 의도치 않게 중국 전체에 거대한 레고 세트를 선물하게 됐는지에 대한 아주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을 좀 보세요. 1983년에 중국이 오스트리아에서 슈타이어라는 트럭 기술을 들여왔어요. 근데 이게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 결국 상업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실패한 기술이 이상하게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너도 나도 이걸 베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대형 트럭 10대 중 8대가 바로 이 실패한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 우연한 표준 덕분에 누구나 트럭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엔진, 변속기, 찻죽 같은 핵심 부품들이 이 표준에 맞춰서 시장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기술력이 없는 작은 회사라도 그냥 시장 가서 부품 사다가 조립만 하면 트럭 한 대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시, 중국 중기, 동풍. 다 다른 회사잖아요. 그런데 쓰는 엔진이나 변속기는 커민스, 이튼, ZF 다 똑같은 글로벌 회사 제품을 쓰고 있죠. 말 그대로 모두가 똑같은 레고 블록을 가져다가 자기만의 트럭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중국의 이 레고 방식이 정말 성공의 열쇠였을까요? 그걸 확실히 알려면 정반대의 사례를 봐야겠죠. 바로 오케스트라 방식을 고수하는 한국 시장입니다. 중국이 온갖 부품을 섞어 쓰는 자유로운 시장이라면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대자동차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꽉 잡고 있잖아요. 현대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엔진부터 변속기까지 핵심 부품을 전부 다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통제합니다. 외부 부품을 거의 쓰지 않는 아주 폐쇄적인 시스템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이 거대한 퍼즐의 정답을 공개할 시간이죠. 이건 단순히 통합형이 좋냐, 모듈형이 좋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 가지 힘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힘은 바로 시장입니다. 당시 중국 시장은요, 온갖 종류의 일에 쓸 수 있는 아주 싸고 다양한 트럭을 엄청나게 원하고 있었어요. 이 강력한 요구가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힘은 바로 그 트럭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시 중국의 수많은 트럭 회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트럭을 독자적으로 설계할 기술이나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장에 나와 있는 부품들을 사다가 조립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힘, 바로 부품 공급사들입니다. 커민스나 이튼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우리가 최고급 레고 블록을 얼마든지 대줄게 하고 나타난 거죠. 시장은 원하고 제조사는 필요하고 공급사는 팔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세 가지가 정말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한 산업의 방향은 시장, 제조사, 공급사 이 세 힘이 서로 줄다리기를 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중국의 모듈형 트럭 제국은 누군가 천재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파워 트라이앵글 안에서 힘의 균형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PC 시장을 지배했던 IBM 호환 표준이나 지금 스마트폰 시장의 안드로이드처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른 산업들 속에도 어쩌면 이런 우연한 표준이 숨어서 미래의 승자와 패자를 조용히 결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